2020년 3월 31일 금융시장에 정말 거대한 충격이 왔습니다. 하루 만에 한국 시장에서 수조 원이 그냥 빠져나가버리는 정말 드라마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원인부터 결과까지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모든 건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이너스 4.26%. 이게 뭐냐면요. 단 하루 만에 우리나라 대표 주가 지수인 코스피가 이만큼 폭락한 거예요. 시장에 어마어마한 공포가 퍼지기에 정말 충분한 숫자였죠. 그리고 이 폭락의 배후에는 바로 이 돈이 있었습니다. 3조 8천억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딱 하루 동안 한국 시장에서 팔고 나간 돈의 규모예요.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그냥 갈아치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아니, 대체 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빼서 한국을 떠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죠.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기름값이었습니다. 그날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방아쇠가 바로 갑자기 치솟은 국제 유가였거든요. 여기 보시는 이 뉴스 헤드라인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유가 100불 충격. 언론들이 이 사태의 원인으로 국제 유가를 정확하게 짚어낸 겁니다. 아니, 그럼 유가는 왜 갑자기 이렇게 오른 걸까요? 배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막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00달러를 무려 4년 만에 뚫고 올라간 겁니다. 이건 그냥 기름값이 좀 올랐네 이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보내는 아주 위험한 신호였어요. 이 유가 쇼크는요, 곧바로 미국 시장부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확 퍼졌고요. 이건 또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죠. 특히나 성장주로 분류되는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주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물론 미국 시장도 충격을 받았고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긴 했는데 유독 한국 시장의 반응이 다른 나라들보다 아주 훨씬 더 격렬했다는 거죠. 왜 단순한 물결이 한국에서는 거대한 헤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보입니다. 같은 날 미국 나스닥은 3.61% 빠졌는데 독일 증시는 오히려 조금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코스피는요? 무려 4.26%나 폭락했습니다.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연한 차이죠. 그러니까 이 차트가 말해주는 핵심이 뭐냐면요. 다른 시장들은 그래도 충격을 어느 정도 버텨내는 동안 한국 시장은 말 그대로 혼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왜 유독 한국 시장만 이렇게 취약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바로 타격을 받는 수출 중심 경제고요.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하는 이런 외부 충격은 바로 생산 비용 증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컸던 겁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 용어가 바로 자본 유출, 영어로는 capital flight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이 나라는 앞으로 좀 불안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마치 썰물처럼 돈을 한꺼번에 쫙 빼가는 걸 말하죠. 3월 31일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이 자본 유출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니까 시장은 당연히 공포에 휩싸였죠. 외국인들이 막 던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투자자들도 더 늦기 전에 나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에 너도 나도 매도 버튼을 누르는 이른바 패닉셀링이 시장 전체를 그냥 지배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한국 시장을 떠난 그 막대한 돈, 그 3조 8천억 원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투자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 있죠. 바로 안전자산으로의 도피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당시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한국 주식이나 기술주 같은 위험자산은 막 내다 팔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금이나 미국 국채,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각 자산의 가격 움직임이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팔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피해서 더 안전하자고 생각하는 곳으로 자금을 적극적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의 대이동, 거대한 자금 재분배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과연 그날의 충격은 그냥 하루짜리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더 큰 변화의 시작일까요? 지금 투자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인데요. 수요일에는 미국 민간 고용 지표가 맛보기로 나오고요.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시장이 가장 숨죽여 기다리는 미국 전체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죠. 이 숫자들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다음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월 31일의 이 사건, 이게 단숨이 하루짜리 쇼크였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글로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겠죠.